필리핀 국민들의 최대 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7일 남았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1일은 동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에는 음기가 가장 세지는 날이기도 해서 양기의 대표 곡식인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놔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동짓날 팥죽은 음기를 누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귀신이나 애군을 쫓는데도 좋다고 합니다. 올해 동지 날짜는 음력으로 11월 7일에 해당하는 애동지입니다. 예부터 애동지 때에는 팥이 들어간 떡을 해먹었고 팥죽은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18일 오전 김인철 전 외교부 대변인을 필리핀 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은 제네바 차석대사와 국제법률국장에 역임했다며 앞으로 필리핀과 원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신임 대사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에 외무부에 입부했으며 최근에는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동만 대사가 다음 주 귀임을 앞두고 교민 여러분들께 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동만 대사는 2018년 1월 필리핀에 부임 이래 3년여의 시간이 지나 본국으로 귀임을 하게 되어 작별 인사를 드린다며 동포사회의 직간접적인 기여와 참여로 재임 중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식 방문, 한필 소사이어티 출범, 한필 FTA 협상, 각종 개발 협력 사업, 한류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교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필리핀을 떠나지만 필리핀과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성원하겠다고 전하면서 후임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만 대사는 공관장과 동포의 입장이 아닌 친한 지인의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필리핀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89차 회의에서 이미 개정된 필리핀 법령 613호 9G 비자 소지자에 대해 12월 17일 이후 출국한 외국인의 필리핀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도착일에 유효한 기존 비자가 있어야 하며 사전 예약된 격리시설과 함께 공항에서 운영되는 실험실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리핀 입국 공항에 입국하는 승객의 최대 수용 능력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은 외국인에 대한 기관간 태스크포스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향후 이민국의 발표가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편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12월 17일 이전에 출국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면 감옥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발표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정치적 권력을 되찾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최고의 마약 정책 위반기관인 위험약물위원회는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가 불법 마약과의 싸움에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불신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 내정에 대한 불개의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은 모두가 지켜야 할 교훈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투가대 교통부 장관은 17일 상원 공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행료 규제위원회의 무현금 통행료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투가대 장관은 통행료 규제위원회에 대해 RFID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규제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2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가대 장관은 감사는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2년마다 실시되는 감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유료도로 운영자에게 결함이 있는 센서, 태그 및 장비를 교체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RFID 설치 및 재장전 차선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6일 저녁 방송에서 교통부 장관에게 통행료 규제위원회를 전원 교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화이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록신 외교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듀크 장관이 답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록신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비밀유지 공개 계약에 신속히 서명하지 않아 내년 1월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의 인수가 지연됐다고 보건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목요일 인터뷰에서 파이자 백신의 생산에 문제가 있고 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 효능,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사는 수요일 CNN 필리핀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이 더 일찍 거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1월 백신 전달이 내년 6월로 늦춰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면 더 엄격한 검역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헨리 루크 대변인은 휴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할 경우 국가 일부가 더 엄격한 검역 분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비드19 사례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사례가 정체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의 초기 징후들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 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휴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부지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이 다시 증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헨리 루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만호와 악수를 대체하는 존경과 칭찬의 새로운 필리핀 제스처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두 번째 독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신체적 접촉을 줄이고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오른손 손바닥을 가슴 위에 놓고 동시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거나 아래로 내리는 새로운 제스처입니다. 페르난도 의원은 의학계에서 전통적이고 선의의 무고한 악수 제스처가 질병을 전하고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필리핀 시민과 필리핀의 다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포함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아뇨 내무부 장관은 1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시나스 경찰청장은 사람들이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사에 대해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뇨 장관은 대중들에게 물리적 모임 대신 가상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하라고 충고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을 피할 수 있도록 건강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나스 경찰청장은 10인 이상이라도 장소가 넓고 정부 프로토콜을 준수하면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23년까지 필리핀에 94억 달러를 대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필리핀 경제 회복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하고 전염병이 비즈니스 및 노동시장에 입힌 피해를 복구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ADB은행의 인프라가 많은 대출 파이프라인은 국가 대출의 52% 이상이 철도, 도로 및 교량 건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금 조달의 약 12%는 정부가 유니버셜 헬스케어법의 시행을 통해 공중보건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ADB는 7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35억 6,800만 달러의 약속을 확정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테러리스트 및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국제선 진입을 막기 위해 고급 승객정보 시스템의 구현을 명령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API 프로젝트가 국경을 지키는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켜 출발지에서 바로 탑승하는 여객기와 선박의 범죄 및 기록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I는 개별 승객 또는 승무원, 승무원이 아닌 회원의 항공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시민권 및 여행문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API를 통해 이민국은 국제 여행자에 대한 사전 보안 검사를 수행하여 열차 검사 중에 합법적인 여행자의 도착 및 출발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17일 금융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인 하루짜리 차익금리를 2.0%로 동결했으며 대출금리 역시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20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의 두 생명공학회사가 필리핀에 최대 2,500만 용량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가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아쿠트러스 회사는 필리핀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3분기부터 400만에서 2,500만 회 정도의 백신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세 마뉴엘 필리핀 대사가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두 회사 중 모더나는 미국 기관으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쿠트러스는 내년 1분기까지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 UP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지원서를 1월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P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학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 2월 1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다바오 관광청은 성탄절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음 주부터 마닐라 다바오 항공편을 6편을 추가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당국은 마닐라 다바오 마닐라 항공편이 추가되어도 다바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유입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바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사람과 숙박시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쾌존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긴급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든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든 모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된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거리, 고속도로, 보도, 주차장, 공터, 교회, 아파트, 건물, 사무실 건물, 병원, 학교,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 상업시설 및 영화관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공용 공간이 포함됩니다. 조례를 위반한 미성년자 부모 또는 보호자는 첫 번째 위반 시 300페소, 두 번째는 500페소, 세 번째는 1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1차 500페소, 2차 1000페소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허가 취소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취소와 함께 3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년코리아 아세안 오민영 위원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빈민촌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과 과자를 후원했습니다. 청년코리아는 18일 오후 12시에 파라냐케 산디오니시오 바랑가이를 방문해 빈민촌 300가구에 쌀을 전했으며 4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줘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청년코리아 오민영 위원장은 지난 9월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쾌정경찰서를 찾아 쌀 200포를 후원하는 등 사랑 나눔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 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122명이 증가해 총 45만 6,56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477명이 검사를 받아 1,142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4.7%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5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875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778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2만 666명으로 92.1%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쾌존시 160명, 리잘 105명, 블라칸 91명, 마카티시 83명, 다바오시 79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4.0%가 경증이며 8.0%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27,02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0여일 만인 것 같습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4원 오른 달러당 1,09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서 22번째 태풍이 남부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다바오시 동쪽에 접근하고 있는 태풍 비키는 최대 풍속 55km의 속도로 바람과 함께 시속 15km의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민다나오 지역 30곳 이상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으며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에 필리핀을 횡단하는 동안 열대성 저기압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5분, 일몰은 5시 31분입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최고기온이 30도 이하를 기록하는 것은 하반기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